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요즘 혹시 거울을 보며 팔에 울퉁불퉁 튀어나온 핏줄 때문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적 없으신가요? 평소에는 긴 옷에 가려져 몰랐지만 반팔을 입기 시작하면서 눈에 띄게 커진 핏줄을 보고 덜컥 겁이 나셨을 겁니다. 예전보다 혈관이 훨씬 커진 것 같고 피부는 얇아져서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불안감에 밤잠을 설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투석을 마치고 났는데 바늘을 뺀 자리에서 피가 예전처럼 빨리 멈추지 않아서 당황하셨던 경험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다급하고 위험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생명줄과도 같은 투석 혈관에 왜 이런 무서운 변화가 생기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우리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 즉 신장은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불필요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능이 망가져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기계를 통해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는 혈액 투석을 받아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혈액 투석을 하려면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양의 피가 몸 밖으로 나와서 기계를 거친 뒤 다시 몸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팔의 정맥은 너무 얇고 혈류량이 적어서 굵은 투석용 바늘을 꽂고 그 많은 피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통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하여 정맥의 크기를 굵게 만들고 피가 빠르고 강하게 흐르도록 만들어주는데 이것을 바로 투석 혈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혈관은 투석 환자 여러분에게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는 생명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커지고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반복적인 바늘 찌르기입니다. 투석을 할 때는 피를 빼내는 바늘과 깨끗해진 피를 다시 넣는 바늘, 이렇게 비교적 굵은 바늘 2개를 일주일에 3번씩 꽂아야 합니다. 만약 바늘을 꽂는 위치를 매번 바꾸지 않고 편하다는 이유로 찌르던 곳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찌르게 되면 그 부위의 혈관벽과 피부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자극을 받게 됩니다. 상처가 났다가 아물기를 끝없이 반복하면서 혈관벽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 부분만 풍선처럼 꽈리 모양으로 늘어나며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곳만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투석을 하실 때 간호사 선생님과 상의하여 바늘을 꽂는 위치를 조금씩 번갈아가며 바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혈관이 커지는 또 다른 무서운 이유는 혈관 안으로 흐르는 피의 양이 너무 많거나 피가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혈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는 많은데 빠져나가는 출구 쪽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꽉 막힌 도로에 차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병목 현상이 생기듯 혈관 내부의 압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이 높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혈관이 점점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기에 혈관이 커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혈관 속으로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압력은 얼마나 높은지를 병원에서 정확하게 검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지혈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투석을 마치고 바늘을 뺀 자리를 꾹 눌러서 피를 멈추게 해야 하는데 예전보다 피가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면 혈관 내부의 압력이 몹시 높아져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늘 자국이 잘 아물지 않고 그 자리에 딱지가 반복해서 두껍게 생긴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피부의 변화입니다. 튀어나온 혈관 위의 피부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피부가 눈에 띄게 얇아져서 만지면 맨들맨들하고 심지어 빛이 반사될 정도로 윤기가 난다면 이것은 혈관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아주 심각하고 응급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짓무르거나 진물이 나는 경우에도 이미 상태가 많이 악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을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입니다. 손가락을 살짝 올려놓았을 때 부드럽게 뛰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망치로 쿵쿵 두드리는 것처럼 강하고 거친 박동이 느껴진다면 이 역시 혈관이 꽉 막혀서 압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렇게 혈관이 넓어지고 압력이 높아진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좁은 곳을 빠르게 통과하던 피가 넓어진 혈관을 만나면 강물에 소용돌이가 치는 것처럼 피의 흐름이 엉키고 정체됩니다. 피가 고여서 흐르지 못하면 굳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혈전 즉 핏덩어리입니다. 이 혈전이 생기면 투석 바늘을 꽂아도 피가 잘 나오지 않아 투석 자체를 할 수 없게 되고 심한 경우 핏덩어리가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려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얇아진 피부와 상처를 통해 세균이 침투하여 심각한 감염을 일으킬 위험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집니다. 특히 인공으로 만든 혈관 주변에 주머니 모양의 혹이 생겼다면 그곳은 세균이 번식하기에 아주 좋은 온상이 되어 폐혈증과 같은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커진 투석 혈관이 우리의 심장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굵어진 혈관을 통해 너무 많은 양의 피가 쉴 새 없이 빠르게 심장으로 쏟아져 들어가면 심장은 그 피를 감당하기 위해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태가 몇 달, 몇 년 동안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지치고 비대해지면서 결국 심장 기능이 뚝 떨어지는 심부전이라는 무서운 병이 찾아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밤에 누워서 잠을 자기조차 힘들 정도로 호흡이 곤란해진다면 투석 혈관 때문에 심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러분 스스로 혈관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관 부위를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고 피부가 얇아지거나 붉게 변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손을 깨끗하게 씻은 뒤 혈관에 가만히 손가락을 대어보고 평소처럼 찌릿찌릿하게 전기가 통하는 듯한 기분 좋은 떨림이 잘 느껴지는지 아니면 망치로 치듯 너무 강하게 뛰거나 아예 떨림이 약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붓거나 열감이 느껴지고 진물이 난다면 다음 투석일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라는 훌륭한 장비를 이용해 혈관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정확한 진단을 내립니다. 혈관 벽에 염증은 없는지, 피가 굳은 핏덩어리가 쌓여있지는 않은지, 피가 흐르는 양이 심장에 무리를 줄 만큼 너무 많지는 않은지 아주 꼼꼼하게 평가합니다. 물론 혈관이 조금 커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혈이 너무 안 되고 피부가 얇아져서 터질 위험이 크거나 핏덩어리가 자꾸 생겨서 투석에 지장을 주고 심장에 큰 무리를 주고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늘어나고 얇아진 혈관과 피부를 안전하게 잘라내고 원래 튼튼한 크기로 꿰매어 줄여주는 축소 교정 수술이 있고 심장으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피를 줄여주기 위해 혈관을 묶거나 좁혀주는 혈류 축소 수술이 있습니다. 한 번에 모든 혈관을 다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 혈관을 오랫동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장 문제가 되는 부위부터 차근차근 안전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여러분의 혈관 상태와 심장 건강에 가장 잘 맞는 맞춤형 치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투석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식사도 조심해야 하고 물도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답답함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팔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그 투석 혈관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생명의 증거입니다. 이 생명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하신다면 앞으로도 오랫동안 안전하게 투석을 받으시며 소중한 일상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항상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행복천사 채널 잊지 마시고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